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군무원 시험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강의, 단원별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은 최근에 아주 핫한 직렬이고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대 4년간 약 2만 명 정도를 증원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연간 5천 명 정도 가까이 되는 지금 신규 임용자들을 결국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만큼 여러분은 합격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가 있고요. 반드시 또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군무원 단원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무원 시험은 보건시험이기 때문에 정해진 객관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철저히 저도 복원을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를 해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아주 좋은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단 한 문제도 놓치지 않을 이 책 속에 들어있는 350문제 모두 꼼꼼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 에듀피디에서 군무원의 전년도 합격자가 수석 합격자가 나왔어요. 정현성 씨라는 그분이 수석 합격을 하고 나서 저랑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통화도 했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 정말 고맙습니다. 국어 덕분에 제가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 꼼꼼한 강의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저도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시작은 우연으로 만났지만 끝은 꼭 합격이라는 이름으로 필연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정말 성실하게 진실되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군무원과 관련하여서 단원별 기출 문제를 영역별로 시작을 할 거고요. 전체 14개년에 정리되어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개정판 교재인데요. 매년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기출 문제를 넣을 거지만 군기 잡기라는 교재이고요. 군무원 기출 문제 잡기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아주 매우 서점에서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학생들이 한 번에 책 제목을 잘 기억하더라고요. 군기 잡기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군무원과 관련된 기출을 각 영역별로 쪼개서 하나의 영역도 빠뜨리지 않고 가장 우리 군무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어문 규정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출제될 것으로 또 경향상 대세로 변하고 있는 비문학과 문학까지도 정말 하나하나 제가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군무원 14개년의 기출 문제를 350문제로 모두 정확하게 복원을 했고요. 물론 정답이 이제 나중에 바뀐 것도 있죠. 표준어가 개정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복수 정답의 형태. 여전히 이제 예전에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야, 문제 정말 말도 안 된다. 문제의 수준이 낮다. 이렇게 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것 또한 과거의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 영역을 단원별로 이제 정리를 해서 전체 20강으로 정말 이론 강의도 물론 따로 있겠지만 이론 강의를 토대로 한 기출 문제이면서도 또 정말 어떤 분들은 합격하셨는데 이 강의만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문제만 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응하여 이론도 정답과 함께 오답까지도 또 변형하고 응용하고 확대하여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이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무원만의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국어는 다 똑같은 거죠. 국어는 전체적으로 어떤 직렬, 일행직뿐만 아니라 군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소방직이라든지 경찰직이라든지 결국은 다른 직렬들의 시험 문제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군무원이 아니라 일행직인데 들어도 될 거예요. 당연히 들어도 되죠. 실제 일행직 제자들도 국어 시험 준비를 위해 이 군무원 국어가 엄청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국어 시험 문제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같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도 있습니다. 다시 그러나 군무원만의 특별한 문제라는 것은 복수 표준어의 유형, 즉 그러니까 추가된 복수 표준어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복수 표준어냐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 아니면은 의미가 약간 다른 것, 아니면 뭔가 새롭게 추가된 것, 이렇게 별개의 표준어 이런 식으로 범주화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군무원에서 최대 3문제나 최근에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엽적인 문제, 물론 이제 어문 규정을 비롯하여서도 문학 같은 경우에서 약간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특수성이라고 고려하고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국어 밖의 지식도 우리 책의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군무원 기출문제만 딱 통합하여서 제안하여서 제가 풀어드릴 것입니다. 자, 군무원 시험은 어문 규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2019년 기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문 규정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대체로
상식적인 어문 규정, 보편적 어문 규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론서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한글 맞춤법 57항 또는 표준어 규정과 관련하여 표준어 사정 원칙의 26항 또는 표준 발음법 30항,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하여 15항, 로마자 표기법 7항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항목들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주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한두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영역을 너무 넓히려고 하지 말고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하려는 그 강의들에서도 실제 나온 게 또 나온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이 재활용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우리도 계속 정확하고 객관적인 국어를 위해서 서로 공부해야 되며 거기에 살짝만 확대하셔서 추가 공부하는 것도 정말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문학과 문학이 강화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 피셋과 관련된 이제 국가직 7급부터 국어 강의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비문학이 이제 대세인 추론 문제, 일치 문제 이런 시험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라서 과연 우리 군무원 시험도 그렇게 변해갈 것이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점진적으로는 변해갈 것이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자체가 대체로 보편성을 띄어야 돼 있기 때문에 꼭 군무원이라고 해서 어문 규정이 엄청 많이 나오고 사실 2019년 국가직 9급 시험에서는 일행직에서 어문 규정이 한 문제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군무원 시험에서는 무려 10문제 이상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25문제 중에서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 아직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군무원에서는 어문 규정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어문 규정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 비문학과 문학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가능성을 토대로 제가 변화될 것을 예상하고 또 제 강의를 꼼꼼하게 우리 비문학 문제도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20강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전체 영역으로 보았을 때 빠짐없이 제가 간다고 했으니까요. 이론 문법 중요합니다. 단어 의미론, 또 어문 규정의 비중 당연히 높였고요. 또 고전 문법, 문장 다듬기, 언어 예절, 또 그리고 특히 비문학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최소 3시간 이상, 제가 40문제 이상을 또 풀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또 어휘 영역들도 중요하죠. 특히 변별력이 높은 게 이제 고유어 같은 거, 아니면 한자어 같은 거 이런 게 역시 한자의 표기를 포함하여서 군무원 시험에서도 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속담 한자성어 있고요. 한자성어도 뭐 군무원에서는 최소 한 문제, 최대 2문제까지 출제되는 영역이죠. 자, 문학과 관련하여서도 일반론과 함께 현대문학의 비중 높였고요. 고전문학까지 그리고 국어 밖의 지식 전체 장을 18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정말 배우지 않은 데서 나왔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선생님하고 배운 데에서 모두 출제되었다.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정말 합격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최근 8개년을 기준으로 군무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어디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어문 규정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느 해 가리지 않더라도 9문제, 7문제, 6문제, 7문제, 5문제 그래서 조금 줄어드나 했더니 2019 시험에서는 또 10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문학의 비중 군무원도 높은 편, 문법의 비중도 높은 편, 비문학은 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2019만 좀 덜 나오긴 했지만 다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비문학은 조금 늘 것이고 어문 규정의 수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군무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이제 나오지 않은 영역도 있었어요. 특히 2019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많았던, 그러니까 특정 영역들 중심으로 많이 나왔고요. 어휘 안 나왔어요. 관용어 속담 안 나왔어요. 한자어, 한자, 특히 표기나 도금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전에는 계속 한 문제씩 나오고 있었으니까 선생님 이제는 한자 안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직렬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다른 일행직에서도 한자 문제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 시험에도 또 한 문제 출제될 것입니다. 자, 한자성어 뭐 계속 거의 꾸준히 출제되고 있었고요. 고전 문법 부분에서도 안 나오다가 또 2문제씩 나오고 있으니까 훈민정음 파트 결코 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저법과 생활국어 영역들에서도 최소 한 문제 이상 꾸준히 출제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결국 2019년이 뭐 무조건 2020년을 위한 교과서 역할을 한다, 바로미터, 척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의 경향들을 잘 고민하셔야 되고, 다만 제가 전문가이고 또 예측 가능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이 경향은 있지만 2018도 2017도 참고하되 비문학의 비중은 분명히 많이 출제되고 있었던 거니까요. 늘어야 할 것입니다. 어문
어문 규정도 높기는 높았지만 이렇게 굳이 10문제씩까지 나올 가능성은 이제는 2020년, 2021년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문항수가 줄어야 할 것이 분명하고요. 자, 문법 같은 경우도 변별력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우리가 통틀어서 다 정리를 해보면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은 2019도 그러했듯이 어문 규정이 되겠고요. 자,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 비문학이 이번만 2019년도만 2문제밖에 안 나오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높은 추세였고요. 아마 이 그래프가 다음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 외에도 문법, 어법, 생활국어, 어휘 영역까지 이렇게 많이 출제되어서 제가 한 6가지 영역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자, 나머지는 한자와 한자성어, 고전문법, 관용어, 속담이 누적된 결과에 의해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자성어 최소 1문제 이상, 고전문법 2019 기준으로 2문제나 나왔었기 때문에 역시 계속 올라갈 것으로 한자어도 포함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랑 하게 되면서 이제 군무원 국어는 그러면 어떤 경향을 또 보이느냐, 다른 시험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럼 이야기했지만 어문 규정이 많이 출제되되 상식적인 어문 규정이다. 그래서 확실히 혼자 공부하시더라도 회독을 많이 하신 분들, 그래도 이론서를 꼼꼼히 보면서 어문 규정에 뭐가 O다 X다. 어문 규정은 세모가 없기 때문에 O와 X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복수 표준어, 군무원에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복수 표준어들까지 표준어 규정 중에서는 표준어 사정 26항을 포함하여서 이 복수 표준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낯선 어문 규정은 10%다. 그러나 10% 정도의 낯선 어문 규정도 또 변별력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길을 걸어가더라도 간판, 어디 메뉴판, 아니면 정말 어디 신문, 간단한 어떤 텔레비전의 자막 이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이 띄어쓰기부터 맞춤법, 뭐 표준 발음까지 꼼꼼하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지적하는 병이 생겼다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야, 너 그거 틀려. 카톡 보니까 너 그거 맞춤법 틀렸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체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문학의 영역이 분명 방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대한 영역 속에서도 또 중요한 거, 시험에 잘 나온, 특히 군무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거예요. 이번 시험에도 출제된 관동별곡 같은 거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지식과 감상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암기할 건 암기하고 또 실제 수능처럼 작품에 대한 감상도 필요한데요. 철저히 객관화해야 되겠죠. 자, 비문학의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 역시 전반적인 추세들입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어문 규정은 짧고 간단하고 문법 같은 경우도 지식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바로 대입만 시키면 되지만 비문학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지문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이번 군무원 시험에서도 살짝 어려웠던 지문이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비문학 지문이 길어지고 문항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도 역시 소리할 수 없는 문법, 어휘, 그리고 한자는 필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는 거. 한자 포기하고 다른 거 할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어가 항상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영어나 이제 우리 한국사가 실질적으로 시험을 치러지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 국어에서 당락이 좌우되고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냐. 매년 설문조사를 하면 국어가 가장 어려웠다. 또 이렇게 평가되는 게 군무원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요. 우리 주어진 것 안에서 또는 틈틈이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는 국한 혼용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출력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군무원만의 특이한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빈출 키워드를 통해서 보니까요. 애국가를 활용했다거나 아니면은 지역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군무원만에 있었고요. 또 문학 지식을 묻는 문제, 표현법 같은 거, 괄호에 들어갈 어휘, 특히 시 같은 경우 요즘에 사실 일행직에서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요. 서울시라든지 소방직, 경찰직 등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평소에도 군무원 내가 국어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과거 서울시 문제들 이런 거 풀어보시는 것도 유형상 유사한 게 보일 거예요. 지식 위주, 암기 위주의 문학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또 비문학의 주제 순서 일치 문제, 이제 최근에는 추론 문제까지도 이제 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비문학 대비 꼭 해야 합니다. 자, 단편적인 문법 문제, 아주 복합적인 문제, 막 보기 형태를 주는 그런 수능식의 문제는 아니고요. 딱 보면 즉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문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또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기나 제시문이 거의 없는 형태가 또 군무원 국어의 특징이고요. 한자의 도금과 표기 문제, 다시 한번 2019만 안 나왔을 뿐 그 전까지는 계속 출제되었으니까 그래도 꾸준히 한자 대비해야 합니다.
자, 저는 이제 군무원과 관련하여서 이것만은 꼭 나온다. 이렇게 먼저 좀 몇 가지를 좁혀서 설명하고 또 정리해 드린 후 그리고 이제 문제로 들어갈 건데요. 자, 첫 번째 비문학의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직렬과의 유사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 공무원의 줄임말 군무원이지만 결국은 군인과 공무원의 중간 신분이기는 하더라도 대부분 일행직 하시다가 군무원 오신 분들도 많고요. 또 군무원 하다가 물론 이제 일행직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군무원도 9급도 있고 7급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다른 직렬들 특히 일행직의 유형들을 좀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비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의 추론이나 일치, 순서 제목, 오류 문제 등도 앞으로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군무원만의 시사 문제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분단의 문제가 있고요. 안보가 필수이고요. 그래서 군무원의 면접에서도 보면 대부분 군인과 관련된 그런 면접 문제들. 그래서 국방부 홈페이지에 제가 자주 들어가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면접 때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군무원이라고 하면 최근의 경향을 잘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임시정부 100주년에 3.1운동 1919년에 이어지는 이제 100주년에 이런 이제 기념 행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남북 관계가 이제 해빙의 무드로 또 돌아서고 물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또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이 다변화되어 있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통일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는 거라서 이런 남북 관계를 조명하는 작품들도 시사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또 영화 말모이가 2019년 이제 개봉이 되면서 이런 국어 사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라고 제가 2019 대비 강의 때 했었는데 실제 말모이가 이번 군무원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화 때문에라도 국어 사전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 대한 내용, 한자 문제, 어휘 문제, 뭐 비문학 문제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활용될 수 있고요. 또 만해 한용운은 기미독립선언서의 마지막 행동 강령인 공약 3장을 또 쓰신 분이기 때문에 승려이자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서 한용운의 시들 아니면은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속에서 들어있는 뭐 나의 소원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는 글이에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을 점층적으로 답하고 있었던 백범일지나 아니면은 뒤에도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 문화를 사랑하는 나라 이렇게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 또 과거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말모이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영화 나란말싸미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렇게 시사 또는 뭐 고전 형태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이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자세. 즉 죽어있는 책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도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문학작품의 지식과 감상 문제 계속 출제될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남북 통일과 관련된 비문학, 문학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문학이라고 하면은 북한어, 즉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 차이점, 뿌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문학 중에서도 통일 하면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인은 신동엽 시인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난 2019 국가직 9급에도 신동엽 씨가 나왔고요. 서울시에서도 신동엽의 시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신동엽과 관련된 즉 우리는 껍데기는 가라 아니면 봄은이라는 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와 같은 산의 언덕에와 같은 뭐 이런 작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자주통일에 대한 여문을 다룬 신동엽부터 시작을 하여서 박봉우의 휴전선이라든지 구상의 초토의 시라고 한다든지 이런 남북관계를 다룬 또는 분단의 현실을 다룬 그런 작품들을 생각하고 만약에 소설로 말한다면은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도 가상의 형태이기는 합니다만은 남한과 북한에서의 어떤 진정한 광장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실존적 고뇌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남북관계 이야기를 군무원과 관련해 제가 제안을 했고요. 또 맞춤법, 표준어, 표준발음, 외래어표기법 등 어문 규정은 그래도 가장 많이 출제되고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군무원에서 선호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대문제 문제를 누가 출제하느냐 그러면은 대학 교수들도 있지만 전년도 군무원 시험을 굉장히 잘 보신 분들 예전 합격자들 최고 점수의 합격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직접 출제하지는 않습니다만 검토합니다. 검수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형과 완전히 달라지지는 잘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냈던 분들 중에 좀 검증된 분들 그분들에게 다시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기출들을 꼼꼼히 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 위에 사전적음이 문맥적음이 군문에서 반드시 출제되고요. 또 의문의 변동 부분들이 최근 수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문론이라고 하면 자음체계, 모음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또 의문의 변동, 오늘 또 강의에서 합니다만은 교체, 축약, 탈락, 첨가와 같은 의문의 변동 부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